자, 먼저 알크마르 대 로마 경기인데 알크마르 승점 8점으로 19등입니다. 로마는 9점으로 14등이에요. 알크마르가 요즘에 11경기 동안 7승 3으로 굉장히 선전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유로파만 보이는데 최근에는 선전 중이에요. 상승세 아약스를 2기간 동안 2번 잡기도 하고 작년에 이제 득점을 맞고 떠나간 파블리디스의 빈자리를 트로이 페럿이 메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2기간 동안 PSV랑도 비기고 유로파에서도 무승부 2번, 그러니까 지진 않았다는 거죠. 좋은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네덜란드 리그에서는 이거보다 더한 기록을 세우는 팀들도 유럽 대항전에서는 뭐 미천이 드러나고 하는지라 로마 정도 되는 팀, 요즘에 분위기마저 로마가 괜찮죠. 그래서 알크마르가 홈이어도 꽤나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로마는 지금 라니에리 감독이 맡고 난 뒤에 이제 올 시즌은 사실상 유로파만 노리고 있습니다. 챔스 진출권은 고사를 하고 리그 성적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회복세기는 해도 얘네가 챔스 진출을 노리기는 어려워요. 앞으로 더 봐야겠지만은. 그래서 뭐 근거는 별로 없어도 이거는 양팀 체급상 로마가 분위기도 괜찮고 배당도 후한 편이어가지고 로마가 메리트인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둘 다 이제 남은 이런 일정상으로는 로마는 직행을 노릴 수 있고 알크마르는 플레이오프도 못 갈 수가 있어가지고 알크마르의 저항이 거세긴 할 것 같아. 그래서 뭐 대승까지는 못 보겠는데 개인적으로 뭐 오바 생각도 조금은 나고 로마 승 사이드에다가 저는 뭐 햄무 정도? 마인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알크마르도 저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도 알크마르 뽑을 거는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바도 같이 보고는 있습니다. 다음 페네르바체 대 리옹. 페네르바체 8점으로 21등, 리옹은 13점으로 4등입니다. 근데 이게 리옹이 이제 후반기에 들어서 스타트가 좀 안 좋은 편인데요. 얘네가 본격적으로 선수들을 조금 팔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그 1년 만에 구단의 부채가 1억 유로가 늘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시즌 끝나고 이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잠정적인 강등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미 이적 금지나 임금 감독이 들어가 있는 상태여가지고 핵심급들을 많이 팔아가지고 이거를 재원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얘네들의 리옹의 최다 출전자 그 이제 카케레라는 선수는 코모 칼치오로 떠났고 앞으로 이제 미카우타제나 시에르키, 누아마 여러 선수들이 판매 예정입니다. 뭐 작년에 리옹이 엄청 부진했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뭐 리그나 유럽 대항전도 꽤나 잘 치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4등으로 직행권에 있긴 하지만은 휴식기 이후의 스타트가 얘네들이 조금 안 좋은 편이죠. 그리고 페네르바체는 몇 년 만에 이제 리그에서 경기력을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페네르바체 하면은 갈라사사이랑 같이 터키의 1, 2등 포스 하는 포스였는데 옛날만큼은 아니에요. 챔스는커녕 그냥 유로파에서도 얘네들 그냥 그저 그런 성적인데 지금 뭐 21위로 자칫하면 탈락하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뭐 요즘은 이제 요즘 폼으로는 페네르바체가 꽤나 회복한 것도 보이기도 하고 리옹이 하락세지만은 여태까지 두 팀이 걸어온 길을 생각을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거는 뭐 페네르바체 승도 못 본다고 봐요. 그냥 무승부 정도 보는 게 제일 낫다고 보고 그냥 뭐 오바 생각도 조금은 나는데 좋게 볼 경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카라바흐 대 부쿠레슈티인데 원래 카라바흐 하면은 홈 강팀이죠. 근데 이제 바쿠 엄청 먼 원정거리를 자랑을 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홈발도 그런 것도 없어요. 이번 대회 그냥 1승 5패로 승점 3점 뒤에서 4등입니다. 근데 부쿠레슈티는 나름대로 좀 이제 해볼만한 상대긴 해. 카라바흐 입장에서는. 근데 이미 카라바흐는 탈락이 가깝고 부쿠레슈티가 이제 승점 11점으로 10등이거든요. 어느 정도 프로분 확보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쿠레슈티는 이번 대회 때 레인저스한테 대패한 거 말고는 나름대로 실속도 잘 챙겼고 이게 지옥의 아제르바이잔 원정이라지만은 루마니아에서는 사실 바쿠까지의 원정거리가 대단히 먼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난 이 정도 배당이면은 FCSB의 프렌이 맛있을 법도 한 것 같아. 이건 그냥 부쿠레슈티가 잘한다기보다는 이번 유로파에서는 카라바흐가 홈발도 제대로 못 보여줬고 경쟁력이 떨어져 보여가지고 그래가지고 프렌을 보는 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펜하임 대 토트넘인데 둘 다 뭐 리그 성적은 대단히 안 좋아요. 호펜하임도 15등으로 강등권 바로 앞에 위치를 해 있고 토트넘은 아시다시피 얘네들도 15등입니다. 이게 토트넘은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수비가 완전히 다 부서졌죠 지금. 비카리오, 판더펜, 로메로에다가 이제는 드라고신까지 직전 경기 때 부상으로 나가리가 돼가지고 그냥 수비가 자원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드라고신 같은 경우는 칼버트 르인의 팔꿈치 얻어맞고 한 4바늘 정도 꿰맨 다음에 바로 뛸 거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간에 요즘 나름대로 드라고신도 사람답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슬 이제 센터백 듀오가 돌아올 때가 됐다고 해요. 판더펜이나 로메로가 좀 슬슬 복귀가 다가왔고 이 경기에서 뛸 수도 있다고는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확정은 안 난 거고 원래부터 뭐 두 팀 간의 레벨 차이도 있고 유로파에서는 토트넘이 뭐 기대 이하여도 호펜하임이 더 체급 미달이었습니다. 여태까지는 뭐 홈에서 한 번도 안 지긴 했다지만 호펜하임이 이번 대회 때 토트넘 정도 팀한테는 호펜의 이런 배당 좀 의미가 없어 보여요. 저는 아무리 나는 잘해봤자 무승부인 것 같고 토트넘 사이드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미 토트넘 구단 내부적으로는 리그는 이미 포기를 하고
유로파를 우승해가지고 챔스를 나간다는 계획이라던데 여기서 힘 빼고 토트넘이 최종전을 보는 것보다는 그냥 저는 이 경기부터 승리를 노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성상으로는 양팀의 특성상으로는 오바도 봄직은 한 것 같아요. 저는 토트넘 승에다가 이기는 그림이라면 그래도 원정이니까 뭐 햄모? 근데 그거보단 그냥 일반승이 나은 것 같고 오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프랑크푸르트 대 페렌치바로시인데 프랑크푸르트 13점으로 5등이에요. 직행권에 있고 페렌치바로시는 9점으로 16등입니다. 이게 프랑크푸르트가 이제 전반기 막바지에 5경기 동안 얘네들이 무승이었거든요. 전반기 막바지 때 이렇게 1무 4패 되게 안 좋았었어. 근데 후반기 들어서는 다시 또 이렇게 3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얘네들의 주포인 마르무쉬가 맨시티행이 떠가지고 시즌 중에 주포를 잃었거든요. 그래서 뭐 직전 경기는 아예 명단에 포함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나름대로 보시다시피 잘 돌아가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팡풋은 얘네들이 이제 리그에서도 3등에 위치를 해 있어가지고 리그도 순위 방어도 해야 되는데 유로파도 지금 5위라 가지고 약간 간당간당하거든요. 과연 이 경기에 프랑크푸르트가 힘을 얼마나 쏟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얘네가 납득이 되는 라인업으로 나온다면은 분명 우위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홈에서 배당도 괜찮은 편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페렌치바로시도 얘네들이 원래는 헝가리의 맹주급이거든요. 얘네들이 근데 이제 리그만 보면은 최근에 10경기 동안 4승 4무 2패로 얘네들도 1위 자리에서 밀려났거든요 지금. 그래서 약간은 안 좋은 흐름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가지고 그 사이에는 유로파에서 이제 PAOK한테 5대0으로 개쳐 맞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팡풋이 홈에서 2배당이면 구미가 좀 당기는 거는 같아. 마르무시가 없지만은 체급차 이런 것들 생각해가지고 홈이기도 하고 프랑크푸르트 승리 사이드에다가 마헨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엘프스보리 대 니스 경기가 있는데요. 일단 이거는 니스가 졸라 못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얘네들 지금 2무 4패로 유로파 전체 36개 팀 중에 뒤에서 2등이에요. 남은 경기를 다 이겨도 프롬만 겨우 가는데 얘네들이 지금 리그에서는 5등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이미 다 떨어진 유로파에 자원 쓸 바에는 아마 리그에 집중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일 겁니다. 그리고 뭐 유로파라는 대회를 경시해서였는지는 몰라도 이상하게 니스는 리그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좀 순위 방어가 되긴 되는데 유독 유로파에서만 많이 쳐박았거든요. 아마 얘는 그 지난 시즌에 엄청난 수비팀으로 만들었던 파리올리 감독이 아약스로 옮겨갔단 말이야. 그래서 시작된 스노우볼이 아닐까 싶고 당장 지금 파리올리를 선임한 아약스가 작년에 진짜 극심했던 수비 문제를 극복하고 살아난 거 보면 어느 정도 좀 맞는 추론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엘프스보리는 아까 이제 7.5로 24위 플레이오프 막차 순위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제가 또 날씨 분석을 조금 했습니다. 경기감각 문제도 있을 거예요. 얘네들 지금 스웨덴 리그가 끝났거든요. 근데 이거는 구장의 컨디션 차이도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 프랑스의 니스라는 팀은 니스 해변으로 유명한 그 지중해성 기후를 받는 팀이에요. 그래서 이 니스라는 곳의 기후가 여기 대충 보면은 경기가 펼쳐지는 이 날짜에 얼추 봤을 때 뭐 최고 기온 같은 거 14도까지 올라가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좀 따뜻한 컨디션이라는 건데 근데 얘네들이 오늘은 이제 스웨덴 원정을 갑니다. 스웨덴은 오늘 엘프스보리라는 지역, 자 어제까지만 해도 영하 7도에다가 최저 14도까지 찍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겨울에도 존나 추운 곳이야. 그냥 영하 10도도 우습게 찍는 곳인데 실제 스웨덴 원정 가버리면 니스 애들이 혹독한 추위로 인한 컨디셔닝이랑 그리고 또 여기가 인조잔디 구장이거든요. 나는 그런 것에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한번 홈팀의 역배 같은 거 한번 때려보고 싶은 경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요. 저는 엘프스보리의 일반승까지 한번 역배 한번 세게 도전해 보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치오 대 레알 소시에다드인데 라치오는 전체 1위에요. 16점으로. 그리고 소시지는 10점으로 12등. 라치오는 얘네들이 뭔가 쓰러질 듯 말 듯 부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 이제 한창 연승 달리다가 파르마한테 끊기고 침체기가 오나 했는데 바로 나폴리를 2번 잡고 살아났고 요즘에는 얘네 일정상으로 막 아탈란타, 로마 그리고 어려운 일정에다가 막 결장 많이 생겼던 퇴장 많았어가지고 코모한테도 비기더니 바로 이제 베로나 원정 속 시원한 경기력으로 3대0으로 팼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분위기를 추스리는 게 강팀의 요건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좀 매우 까다로운 상대인 레알 소시에다드를 홈으로 불러들인다. 근데 마침 이제 소시지도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직전 경기 때 오야르사발이랑 쿠보를 선발 제외를 하더니 발렌시아 원정에서 패배를 했었습니다. 이게 발렌시아가 워낙에 좀 쳐받고 있는 상태인 걸로 생각을 하면은 소시지는 많이 아쉬운 결과였었어요. 글쎄 뭐 이 경기 라치오전에 집중하려고 많이 빼준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소시지는 12등, 라치오는 전체 1등이어서 라치오보다는 소시지가 조금 더 욕심을 낼 만도 해요. 그리고 라치오가 도전을 받고 있는 입장이다 뭐 이런 건데 그리고 라치오는 지금 리그에서도 4등 자리를 사수해야 되잖아요. 챔스권에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경기가 6위인 피렌체와의 경기인데 나는 홈 경기지만은 관리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라치오가 오늘 명단이 어떨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사실 막말로 이거는 저는 전력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라치오가 딱히 막 소시지한테 엄청 우위에 있다, 일반승까지 볼만하다
그것도 잘 모르겠어. 저는 기본적으로 두 팀의 전력 차로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무승부가 제일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난 이거 라치오가 이겨도 한 점 차일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그냥 무승부 쪽으로 일단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유 대 레인저스인데요. 맨유가 이제 12점으로 7등, 레인저스 11점으로 8등입니다. 그러니까 두 팀 다 7, 8등이어가지고 승리하는 쪽은 직행을 굳히지만은 좀 아래 팀 쪽에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는 쪽은. 초반에 이제 맨유가 트벤테, 포르투, 페네르바체 이런 팀들이랑 비기면서 사실 유로파도 막 높은 순위를 장담을 못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PAOK, 보데 글림트, 풀젠 전부 다 좀 한끗발 처지는 애들 잡으면서 나름대로 굳혔습니다. 맨유가 고난의 12월 한 달 동안 이제 리그에서 5패나 했던 12월을 견디고 1월부터는 뭐 리버풀이랑 비기고 아스날이랑도 FA컵에서 승부차기로 진출하고 꼴찌인 소튼 잡고 분위기는 좋았었는데 또 이제 얘네들 브라이튼한테 졌거든요, 홈에서. 그래도 뭐 요즘에는 이제 뭐 레니, 요로, 맥과이어, 더리우트 3백 수비진도 자리 잡고 있고 슬슬 갖춰가고는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맨유는 맨유 팬들조차 맨유를 못 믿을 거예요. 그런 시기인 것 같고 뭐 레인저스는 제가 저번에 이제 토트넘이랑도 대등하게 싸웠었습니다. 오히려 홈에서는 이겼어야 될 경기인데 어쨌든 비겼었고 이번에는 맨유 원정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맨유가 정배지만은 저는 지금 맨유는 정배라고 해서 갈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나는 간다면은 무승부나 맨유의 햄무인데 저는 이 경기는 맨유의 그냥 생무가 조금 더 가까워 보입니다. 그리고 언더도 볼만은 한데 배당이 좀 별로인 것 같네요.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PAOK랑 슬라비아 프라. PAOK는 승점 7점 22등, 슬라비아 프라 4점으로 29등입니다. 그래서 뭐 슬라비아 프라는 거의 뭐 탈락이 좀 가까워지긴 했는데 이제 PAOK가 후반기에 재개되고 나서 그리스 리그에서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좋지가 못하죠. 그리고 전반기 막바지에 때는 얘네들이 좀 괜찮았던 흐름이 후반기 되면서 깨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슬라비아 프라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리그 성적이 굉장히 훌륭해요. 얘네들 쭉 보면은 얘네들 그냥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테플리치한테 한번 지긴 했어. 이게 전반기 마지막 경기거든요.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패했지만은 그 전에 쭉 보면은 되게 대단합니다. 작년 4월부터 21승 3무예요. 리그에서 홈이나 원정 가리지 않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체코의 맹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도 휴식기에 들어갔다는 거. 12월 15일 이후로는 계속 경기가 없다. 뭐 이런 상황인데 역시나 뭐 많은 팀들이 그렇듯 아직까지 리그가 재개되지 않은 팀들이 여럿 있어요. 이런 팀들은 경기 감각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이 쉬었기 때문에 베이스트를 가용할 거는 같은데 저는 이거는 좀 리그에서 무적의 행진을 달리다가 한번 자빠지고 푹 쉰 프라하냐 아니면 PAOK처럼 후반기를 조지고 시작한 애들이냐 둘 중에 고르라면 저는 슬라비아 프라를 고를 거는 같아요. 얘네들이 아까 말했다시피 그 유로파에서는 좀 기대치에 많이 못 미친 편이기는 해. 저는 근데 뭐 전력 투구할 것 같고 리그 레벨도 그리스 리그랑 체코 리그랑 뭐 크게 차이는 안 난다고 봐가지고 슬라비아 프라의 프렌 정도는 저는 무리는 아닐 것 같아요. 이거는요.